그러면 이번 주 끝나면 이번 주 주말까지 우리 수업이 마지막인가? 남자애들은? 그쵸? 이번 주 주말이 마지막 수업이네 우리.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연쌤이랑 같이, 너 소연쌤이지? 소연쌤이랑 같이 수업하면 되고, 건우는 인강 끊었어? 인강으로 준비를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객여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이 3일절이기 때문에 쉬고,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부터 우리가 같이 합반해서 수업하는 거네, 인성여고랑. 괜찮나요? 선생님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못 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조금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서. 일단 1월 클리닉이랑 2월 클리닉 결과인데 3월에도 보고 싶긴 하거든. 근데 3월에는 아마 내신 준비가 시작될 거야. 한 3월 첫 번째 주부터. 근데 너네가 선생님이랑의 되게 호흡이 중요하거든. 같은 팀이 돼서 그 최선의 결과를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네도 시험범위 나올 때마다 혹은 학교에서 영어 시간 내에 진도 나가는 거 혹은 프린트 모든 정보를 선생님한테 그냥 개인톡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지 학교에서 지금 교과서 진도를, 보통의 학교가 1, 2, 3이나 1, 2 과가 시험범위긴 하거든. 근데 특이하게 1과 안 나가고 2, 4과 나가거나 막 이렇게 뒤죽박죽 나가는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지금 진도를 어디를 나가고 어떤 프린트를 주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지 한 시험 시작되기 2주 전에는 프린트로 이제 공고가 나가거든. 뭐 주관식은 2문제가 나가고 어떠한 식으로 출제될지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공지를 해주셔. 보통 요즘은 그런 거를 나한테 줘야지 나도 그걸 보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 똑같이 학교에서 출제할 것처럼. 이건 선생님마다 패턴이 다르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객여고나 인민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나오면 바로바로 누가 보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바로 나한테 보내주면 돼. 2번 해봤든 3번 해봤든 여하튼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본적으로 내신이라는 건 수능이랑은 다르게 노력의 그 범위거든, 범주거든. 실력보다는 노력의 범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꼭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 클리닉 결과를 봤을 때는, 너네 예비고일 봤을 때는 저번에 1월 클리닉 때는 1, 2랑 2등급 내로 다 수렴했잖아. 심지어는 평균이 여기 91점으로 보이죠. 중간값이 89점이라는 것은 대부분 절반 이상이 1등급에 이제 근접을 했었다는 건데, 이번에 봤을 때는 1등급이 한 명이잖아. 너네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아니, 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지금 글을 읽어내는 경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여러 번 실전처럼 치러본 경험이 없잖아, 한 번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아쉽기는 하네요. 제일 아쉬운 건 이 듣기 틀린 개수가 1개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네가 그 딕테이션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사실 딕테이션이라는 게 검사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숙제거든. 이게 답지를 그냥 베껴와도 사실 내가 알 방법이 없어. 근데 열심히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1.5개라는 건 안 되죠. 왜냐면 딕테이션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거든. 겨울방학 빼고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쭉 들어봐. 꼭 앉아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 끼고 들어. 내가 진짜 그 말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거 해봤자 20분밖에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쵸? 예비 고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간 경향이 있고, 확실히 6월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하고, 예비 고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평균은 똑같잖아. 83점으로. 근데 중간값이 바뀌었거든. 중간값이 1월에는 85점이었는데 여기서 88점이라는 거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상위권 학생들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예전에는 전체를 나열했을 때 중간값이 85점이었는데 지금 88점이라는 건 절반 이상의 1등급에 지금 더 가까워졌다는 거잖아. 심지어는 여기 봤을 때는 여기는 비슷하잖아. 3명, 2명으로. 근데 상위권 친구들이 1등급으로 더 많이 올라간 거 알겠죠? 아무래도 얘네는 경험 플러스 특강의 효과, 특강 장문에 이해 들었던 그 친구들이 1등급으로 많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원래 글을 읽는 경험도 있었는데 좀 더 글을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읽게 됨으로써 상위권으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비고시 같은 경우에는 별 걱정 없고 예비고3 9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강 들은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든? 그 한 명이 여기에 포진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변화가 없죠. 이게 고3 되면 될수록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들거든. 고1이랑 고2 때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고1이거든. 그러니까는 처음이라서 잘 못하고 헤맬 시간이 없어. 최대한 국영수 정도는 학원에 다니면서 전문가와 같이 최선의 실력을 다질 수 있도록 꼭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3년이라고 생각하지 마, 고등학교 생활을. 그냥 한 2년 정도로 생각하면 돼. 2학년이 끝나는 순간 그걸로 대학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 3학년 1학기 때는 변화가 잘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 선생님이 안 먹거나 혹은 그 학업적 성취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주위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한테 물어봐. 네 학원 어디 다니냐고. 그래서 거기 학원 괜찮다고 하면 학원을 바꾸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학년이 넘어가서 학원을 바꾸는 거는 조금 위험이 크거든. 그러니까 1학년 내로 진짜 괜찮은 학원을 정해서 쭉 고3 때까지 다닐 곳을 정해놓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 관련해서는 내가 써놨잖아. 거의 내가 그 단톡방에 보낸 거 있죠? 길게 써서. 거기서 보통 중간에 거의 해당이 되잖아? 그 부분의 학습 전략에 맞게 잘 좀 학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그 41번, 42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42번이 오답률 1위였거든? 오답률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오답률이 76%였다는 건 10명 중에 2.5명 정도 문제를 맞췄다는 거잖아. 일단 선택지가 전부 다 품사가 뭐냐? 형용사죠, 형용사. 유니크는 얘 선택지 뜻이 전부 다 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얘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 30번 때 빈칸 문제에 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형용사 표현이거든? 유니크는 뜻이 뭐야? 그래서 독특한. 창의력이라는 게 독특한 인간의 특징이었는데 기계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거기서 유니크, 그 다음에 독특한이란 뜻이고, 선택지 2번은 루틴. 그쵸, 일상적인 판일박행. 혹시 그 유튜브에서 뭐 마이 데일리 루틴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뭐 어떻게 씻고 뭐 바르고 이런 거 찍는 그러한 영상 있죠? 데일리 루틴, 일상적인 거. 3번 뜻 모르는 사람은 큰일인데? 이거는 중학생 단어인 것 같은데? 로지컬 뜻이 뭐야? 논리적인. 모르면 안 된다. 로지컬, 논리적인. 익스트림은 그쵸, 극단적인, 극도의, 지나친. 되죠? 5번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도록 합시다. 보면은 첫 번째 줄부터 hundreds of thousands of, 얘 그냥 전부 다 형용사 처리하면 되거든? 얘도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근데 수백, 수천이잖아. 100에다가 1000, 공이 3개 붙었으니까 이걸 그냥 수십만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people이 주어야 오브를 people이랑 전명으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hundreds of thousands of가 형용사 표현이다. 수백 수천의, 즉 수십만의 사람들이 journeyed, 여행을 한답니다. 멀리 참여하려고 캐나다의 그 털 무역에 혹은 거래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how부터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winter 보이죠? 더 winter. 거기까지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네모 가로죠? so의 목적어니까. 어떻게 inhabitant, 주민들 있죠. 북쪽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식량을 저장하는지를 그러고 보는 거죠. 겨울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저장하는 것 같아? 대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 bearing, 묻음으로써. bearing이다. 바잉이 아니라. 고기와 채소를 묻음으로써. 어디에다가? 그쵸, 눈 속에다가. 하지만 않아도 이거 또츠까지만 해석한다 그러면은 너네 해석 어떻게 할 거야? 그들 중 few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 few의 2번 형광펜 쳐봐. 얘 해석 어떻게 할 거야? 그쵸?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얘들아? 명사 표현 배울 때 이거 해서 어떻게 해? 얘가 어떻게 하냐? 사과들이 거의 그죠? 사과들이 거의 없다잖아. few는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해석하잖아. 근데 여기 어가 붙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 약간 사과가 있다. 그러니까 few는 거의 없다는 거를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셀 수 있는 건 few, 셀 수 없는 건 little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거 헷갈리면 첫 단추 중에 어떠한 파트 다시 복습하면 돼? 수일치? 명사 파트 아니냐? few, a few, little, a little 나오는 거? 맞아? 니네가 더 잘 알잖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해라. 뭔 말인지 이해돼? few가 붙으면 거의 없는 이고 a few는 약간 의라는 표현이었죠. 가산명사의 경우에 불가산이면 little이랑 little이 써져.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거 써줄까 그냥? 얘가 가산이잖아. 가산. 불가산은 할 수 없는 명사일 때는 얘 쓰고 거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얘고 약간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으면 얘거든. 약간이라도 있으니까는 셀 수 있어서 어를 붙인다고 외우면 조금 쉬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관사를 못 붙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외우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나와.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꼭 외워라. 그러면 거기 혹시 해석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 벗 뒤쪽으로. 그들 중 거의 어떤 사람도 had thought,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각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있긴 있어도 되게 적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안 될 때가 많거든. few나 little이라는 게. 그래서 few를 어떻게 해석하면 쉽냐면 few 밑쪽에 빨간색 펜으로 들어서 써. 극소수. 극소수라고 해석하는 게 좀 한국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쉬워. 바로 해석하기에는. 극소수라는 건 있긴 있는데 매우 작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하지만 아마도 그들 중 극소수만이 생각한 거죠. 그럼 그 뉘앙스가 이해되죠? 어떻게 이러한 관습이라는 게 다른 분야와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극소수만이 생각을 했답니다. 원이 주어고 동사는 뭐야? was죠. 여기서 did가 받는 대동사는 뭘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젊은 남자였다. 그쵸? had thought죠? 그쵸?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 젊은 남자였는데 클라렌스 버드아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러한 젊은 남성이었답니다. 그는 놀랐죠. 알게 돼서. 갓 잡힌 그 물고기와 오리라는 게 얘가 주어고 동사는 뭐야? fish and duck의 주어는 동사는 캡트죠. frozen부터 fashion까지 세모가로죠. 그럼 쭉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직역하면 어떻게 해석되냐? 갓 잡힌 물고기와 오리가 frozen 해석. 그쵸. 얼려져 있는데 빠르게 그러한 패션 방식으로 그들의 맛과 질감을 유지했다는 걸 알고 놀란 거죠. 되냐? 그냥 쭉 해석하면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주어는 위다. 우리가. 그쵸? 팔 수 없을까 음식을? 미국에서 작동하는 대세선행사는 뭐야? 같은 기본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대세선행사는 뭐냐? 음식을 팔 수는 없을까? 그 같은 기본적인 원리라는 게 뭐야? 잡자마자 눈에 넣는. 그쵸? 얼린 음식. 그런 음식 팔 수 없을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버드아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냉동식품의 산업이라는 게 탄생을 한 거죠.
그는 비범한 것을 만들어냈죠. from 얘 품사 뭐야?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와야 되죠. 그러니까 니네 구조 파악했을 때 what부터 무슨 괄호로 묶어 와야 돼? 네모 괄호죠. 어디까지? 그쵸, food 끝까지. 그 끝나는 문장 보이죠? 거기까지 네모 괄호 묶으면 what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잖아. 그 네모 괄호를 묶은 것 중에 구성성분 뭐가 없어? 주어랑 목적어 중에? 주어 없는 거 보이죠? for부터 for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이 정도 구조 파악이 돼야 돼. 왜냐면은 이 문장을 니네 이제 작문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는 비범한 것을 만들어냈답니다. 뭐로부터?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관행인 것으로부터. 근데 그 관행이 뭐야? 음식을 보존하는. 되냐? 그래서 맛이 주어져. 어떠한 것이 그의 마음에 went on 떠올랐을까? 그가 이러한 수단을 관찰했을 때, 이러한 저장 수단을 관찰했을 때, 신비로운 어떠한 것이 그쵸? 발생을 한 거죠. 그쵸? 그의 호기심이 많고 완전히 몰두한 마음에. 되냐? 그러니까 지금 벌즈 아이라는 사람은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저장하는 걸 봤을 때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야? 아니요. 그쵸? 뭔가가 떠올랐던 사람이죠. 호기심이라는 게 한 가지 방법이거든. 가치를 더하는 한 가지 방식이죠. 무엇에 가치를 더하는 거야? 호기심이? 너가 본 것에. 되냐? what부터 c까지도 역시나 네모 가로고 목적어가 없네. bird eye의 경우에 그것은 충분히 강력했답니다. 얘 지금 빈칸 들어간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답을 못 골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 이거 맞췄더라. 신기하게. 리포트는 들어 올리는 거잖아. 글을 들어 올리기에 충분히 강했던 거죠. 어디 바깥쪽으로? 어떠한 방식의 바깥쪽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히 강했냐? 일상적인 방식 바깥으로 글을 그쵸? 들어 올리기에 벗어나기 하기에 그것이 충분히 강했던 거죠.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 무엇이 충분히 강했겠냐? 일상적인 방식에서 글을 벗어나게 하기에 호기심. 앞문장에 있는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 그쵸? 근데 어떠한 일상적인 방식이야? 사물을 보는 것에 대한 되냐? 그러니까 벌드아이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 관행을 본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본 거다. 그래서 산업을 발달시켰잖아. 냉동식품 산업이라는. 이 시 역시나 curiosity죠. 창의성, 즉 호기심이라는 것은 장을 마련한 거죠. 혁신과 발견에 대한. 그쵸? 무엇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come up with. 그쵸? 생각해내다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되냐?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것이 혁신을 만들어냈네. 벌드아이의 호기심이 냉동식품 산업이라는 혁신, 발견을 만들어낸 거네. 그래서 선택지 답이 뭐야? 1번. 1번. 냉동식품 산업이죠. 스타티드는 분사다. 시작된 산업. 그쵸? 한 남자의 창의성으로부터.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답은 1번 형광펜으로 어디에서 유추하면 되냐? 그러니까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게 포인트잖아. 어디 1번 형광펜 치면 돼? 그쵸? 그 부분 괜찮아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Something mysterious happened in his curious, fully engaged mind부터 그 what you see 그 문장 두 문장 연결된 그 부분 어딘지 알죠?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something부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what you see 그 부분까지 되냐? 혹은 그 something mysterious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면 he made something extraordinary 그 부분 있죠? 그거 포함된 문장에서 답을 유추하셔도 괜찮습니다. 되냐? 보면 northern folk라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 어디에 나왔지? 위에서 세 번째. 그쵸? northern 그 부분이다. 1번 형광펜 부분이다 우리가. 그 he made something extraordinary 밑에 northern folk 보여? folk가 뜻이 뭐래? 사람들이잖아. 북쪽의 folk 사람들. 근데 folk가 민속 의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포크송 하면은 민요야 민요. 노래와 관련해서도 고3 때 되게 많이 출제되거든. 포크송 민요. 포크송이라고 많이 하잖아. 그래서 포크가 형용사로 민속의라는 뜻이 있어. 민속의. 민속의.
사람들이란 뜻도 있고 사람들 꼭 알아놔라 모든 뜻을. 그 다음 오답률 두 번째. 이거 28번 같이 한번 보면은 이것도 오답률 70%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맞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거의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단어 몇 개만 보고 갈게. 3번 형광펜 들어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울트라바이올렛. 얘 뜻이 뭐냐 울트라바이올렛. 그러니까 자외선이잖아. 빛의 파장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적외선 정도는 외우나? 인프라레드 빛이 보통 라이트로 쓰든지 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 얘는 적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외선. 자외선이 자색 고구마가 보라색인 것처럼 바이올렛이 들어가잖아. 울트라바이올렛. 적외선, 레드, 인프라레드 라이트나 레이, 적외선. 이 표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미세 플라스틱이 영어로 뭐래? 마이크로 플라스틱. 얘도 환경 관련 지문에서 너네 20번 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토픽이거든.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라스틱도 3번 형광펜 쳐서 꼭 갖고 가라.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 같은 데서 종이 빨대 쓰잖아. 그쵸?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컬렉트 보여? 컬렉트 뜻이 뭐냐? 그쵸? 모으다, 수집하다거든? 컬렉션이 그래서 수집품 이런 뜻이죠. 컬렉션. 컬렉션이 수집품 혹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미술 작품 같은 거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컬렉트는? 얘 올바른. 그쵸. 일단 형용사로 올바른 동사로는 답을 맞다. 괜찮아. 틀려도 돼. 그쵸. 수정하라. 고치다. 명사 형태는 correction. 헷갈리잖아. 수정이나 고치는 거. 뭐 그 광고에서 이런 거 들어봤어? 1577 콜렉트 콜? 콜렉트 콜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콜렉트 콜이라고?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자, 받는 사람이 돈을 내는 전화를 콜렉트 콜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뭐 사전 찾아보면은 뭐 수신자가 돈을 내는 이라는 뜻이 있어. 콜렉트가. 여하튼 헷갈리지 말고 꼭 되냐? 그 다음에 그 밑에 푸드웹스 보여? 컬렉트 밑쪽에 푸드웹. 얘는 뜻이 뭐래? 먹이? 먹이 그물. 그쵸? 얘랑 같은 표현으로 뭐가 나와? 밑으로 두 줄 내려가면 먹이? 사슬. 그거 알죠? 포식자에 따라서 이렇게 먹이 구조 있는 거. 뭐 밑에는 풀 있고 토끼 있고 사자 있고 뭐 이런 먹이 사슬 구조 이거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푸드 웹스랑 푸드 체인이라는 단어도 꼭 갖고 가라. 입자가 영어로 뭐야? 입자. particle. 그 단어도 익숙하지 않으면 꼭 3번 형광펜 쓰고. 푸드 웹스랑 푸드 체인 가운데 있는 거 보이죠? 가운데 줄에 particles 보이냐? 이러한 단어가 고3 때까지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줄부터 잘 한번 따라와봐. 플라스틱이라는 게 완전히 느리죠. 디그레이드, 분해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또 어떠한 성향이 있냐? 떠다니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allow A2 부정사, 그것이 이동하도록 만들죠. 해류에 그 수천 마일에 걸쳐서. 여기에서 얘들아 일단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allows it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플라스틱. 그쵸? 플라스틱이다. 이시지칭하는 거. 무엇이 플라스틱을 이동하도록 만드냐? 해류에. 위치의 선행사는 뭐게? 그게 없는 거. 그쵸? 분해되는 게 느리고 떠다니는 성향이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수천 마일을 해류에 이동을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죠? 위치는 앞문장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되냐? 대부분의 플라스틱들은 분해가 되거든. 이거 비교급 표현이 나와. smaller and smaller.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 모모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죠. 웬부터 세모가루죠? 어디까지 닫으면 돼? 의미상? 부사 라이트까지? 거기에서 분사구문 한번 끝나죠. 근데 부사절 접속사가 살아있을 뿐이다. 포밍부터 마이크로 플라스틱스까지 다시 한번 세모가루죠. 그러니까 뒤에 분사구문이 지금 2개 달려있는 거야. 되냐? 뭐 했을 때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가 돼? 익스포즈드? 그쵸. 노출이 되었을 때 자외선에. 해석 계속 포밍? 형성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은 측정하기가 어렵죠. 원스의 부사절 접속사 뜻으로 뭐야? 일단 뭐뭐하면, 일단 그것들이 충분히 작아지면은 조금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뭐 할 정도로 작아지면? 그물을 통과할 정도로 작아지면. 근데 이 그물이 어떠한 그물이냐? 티피컬리부터 동그란 가루죠.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물이죠. 모으기 위해서 그것들을. 되냐? 그럼 봐봐. 티피컬리 왼쪽부터 그 댐까지 동그란 가루로 묶잖아. 이해했어? 그럼 네츠랑 티피컬리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네츠? 그쵸. 위치 or 티피컬리 이렇게잖아. 유수드. 우리 작년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지금 얘 왜 생략됐어? 비동사니까 생략됐죠. 그러니까 뒤에 뭐 나와? 분사 나온 거잖아. 비유즈드 투부정사 뭐야? 뭐뭐하기? 위에서 사용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되냐? 근데 보면은 뒤에 댐이 있잖아. 얘 지금 컬렉트의 목적어잖아. 되냐? 근데 지금 얘 주격관계대명사의 서명사가 뭐야? 네츠잖아.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 지금 댐이 지칭하는 게 뭔데? 그쵸.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니까는 주어랑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를 쓰면 되는 거다. 제기대명사 쓰는 경우 2가지 언제야? 첫 번째, 주어랑 목적어. 그러니까 같을 때죠. 주어랑 목적어가 같지 않으니까 제기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지금 목적으로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합적인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지 알겠어?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대명사가 뭐를 지칭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그 제기대명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EYX 문법이랑 첫 단추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것들의 영향력 있잖아. 해양의 환경과 식품의 그 먹이의 웹이 뭐였죠? 그물. 그쵸. 먹이 그물에 미치는 그것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여전히 형편없이 이해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야. 배열이 지칭하는 게 뭔데? 무엇의 영향력이야? 플라스틱. 뭔 말인지 알아?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모른다는 거야. 이러한 아주 작은 타이니, 아주 작은 입자라는 건 알려져 있답니다. 해석해봐. to be eaten. 뭐가지? 그쵸. 먹히죠.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누구에 의해서 먹혀? 다양한 동물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그럼 누가 먹겠어 결국? 인간이 먹겠죠.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 우리가 먹으면 결국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에 체내에 축적되는 거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입자라는 게 그 바다에 있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어떠한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할. 우리는 그러니까는 필터, 여과해야 할지도 모른답니다. 상당한 양의 물을 여과해야 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플라스틱을 수집하기 위해서. 왜냐면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뭔 말인지 되죠?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 되냐? 이 지문 모든 학교에서 그 내신으로 출제됐던 지문 중에 하나거든. 문법 문제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포인트를 너네가 알아야 되냐면, 그 to be eaten 보여? 4번 동그라미 위로 2줄 올라가면 to be eaten을 eat으로 바꿔서 해. to eat 이렇게.
그러니까 얘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인데 능동태로 바꿔서 출제하고 이러거든? 이런 거를 너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본문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법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다. 오답률 3위. 35번. 35번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B번에 트레인이 보여? 트레인이? B번에 나온 트레인이? 위에서 세 번째 줄인가? 거기에 3번에 한번 쳐봐. 트레인이 뜻이 뭐냐? 내받는 사람. 그쵸, 교육을 받는 사람이잖아. 트레인은 뜻이 뭐야, 동사는 트레인? 훈련하다. 훈련시키다도. 그럼 트레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훈련시키는 사람 있죠. 트레이너라고 많이 하잖아. 그 훈련 받는 사람은 트레이니죠. 인플로이가 혹시 동사 뜻으로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 고용하다죠. 그럼 인플로이 어는 누구야? 훈련자. 고용, 그쵸. 고용자, 고용주. 니네가 이해하기가 힘들면 그냥 사장이라고 해석하면 돼. 사장. 고용하는 사람이죠. 원장쌤. 그럼 인플로이는 뭘까? 직업. 그쵸. 그러니까 이가 붙으면 어떤 성질이 있는 것 같아? 당하는 성질. 고용을 당하고 훈련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원이 되는 거다. 인터뷰가 동사 뜻으로 인터뷰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이걸 왜냐면 애들이 어려워해서 그래, 이 개념을. 인터뷰 원은 뭐 하는 사람이 있어? 면접? 관이 되는 거야. 면접 보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면접관. 대학 면접관. 그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뷰 위 되냐? 그럼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면접 대상자.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가 붙으면은 이 동사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걸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더라고. 인플로이면 고용주가 무슨 말인지조차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되냐? 이해되죠? ER 붙으면 능동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 E가 붙으면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죠? 그럼 네모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순서배열이 지금은 쉬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전략은 일단 읽자. interpersonal, 대인관계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게 내용과 관계의 차원이라는 걸 결합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대디지 뒤쪽으로 다시 한번 그걸 언급해주는 거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은 실제 세계를 지칭한다는 겁니다.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메시지스. 그 대인관계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게 실제 세계를 지칭해. 즉 이 실제 세계라는 게 어떠한 거야? external부터 동그란 괄호죠? 리스널까지 묶으면 얘가 지금 something을 수식해주는 거다. 외부에 있는 것을 지칭한답니다. 화자와 청자 둘 다의 외부에 있는 것을 지칭한대. 뭔 소리야 이게.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것들은 대인은 계속해서 interpersonal messages다. 대인관계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건 also니까 또 첨가죠.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또한 관계를 지칭하는 거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지칭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컨텐츠랑 릴레이션십의 차원이 있다고 하잖아. 메시지라는 게. 그 컨텐츠가 즉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얘기하는 실제 세계, 즉 화자와 청자의 바깥에 있는 것. 이게 100% 이해 못해도 돼. 두 번째는 관계라고 했으니까 also 포함된 문장의 관계. 내가 보기엔 커뮤니케이션 관련 전공을 하는 1학년 전공서적에 나올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B번 한번 봐봐. 그것은 또한 포함한답니다. 관계 메시지를. 이게 일단 얘들아 흐름상 첫 번째 나올 수 있겠어? 첫 번째 나올 수 없어. 왜냐면 왜 안 될까? 힌트는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선택지 몇 번을 지울 수 있어? 2번, 3번을 지우는 거야. 그럼 정답률이 확 올라가잖아. 1, 4, 5로. 니네 한번 지워봐. 2번, 3번 지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 실제로 접근해야 된다. 아, 2번이랑 3번은 답이 아니구나. 그럼 정답률이 벌써 올라가잖아. B번이 첫 번째로 못 나오는 힌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첫 번째로 못 나올까? 근데 이 실칭하는 게 네모칸에서 찾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주어가 데이였거든.
그 다음에 also라는 건 첨가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뭔 말인지 되죠? also도 큰 힌트다. 그것은 또한 뭐를 포함하냐면 관계 메시지를 포함하거든. 근데 관계 메시지가 뭐냐면 어떠한 것을 말하는 메시지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관리자와 그 소속 직원 사이에. 심지어는 간단한 명령의 사용이라는 것도 보여준답니다. 스테이터스, 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데 이 지위의 차이가 어때? 관리자로 하여금 직원에게 훈련생에게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그러한 지위의 차이죠. C번에 for example이니까 얘 GS야 SS야? SS의 시작이죠. 예를 들어서 관리자들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얘기할지도 모른답니다. 나 좀 봐. 미팅 후에. 이 간단한 메시지라는 것은 내용 메시지를 담죠. 근데 내용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야?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자고 말하는 메시지죠. 관리자를. 미팅 후에. 되냐? A번. 너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appreciate 뜻? 인정. 감사. 둘 다 아니야. 문맥상. 확인. 이해하다. 그치? 이해하다죠. 너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쵸? if부터 우리 위에서 세 번째 줄 슈퍼바이저까지 세무괄호죠. 만약에 너가 똑같은 명령을 상상한다면, 근데 이게 어떠한 명령이야? being made? 얘 지금 분사다. 분사. being부터 분사야. 커맨드랑 being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그쵸? that is 혹은 which is가 생략된 거야. 그럼 얘 지금 being is 뭔 말인지 되죠? 이해돼?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이 형태를. 커맨드는 커맨드인데 생략된 건 대신아, which, is, being, made잖아. 근데 얘 왜 얘 똑같죠 아까랑. 주관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됐죠. 근데 얘 시제가 단지 뭘 뿐이야? 현재 진행. 그쵸? 현재 진행 수동. 수동태 일 뿐이다. 지금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시제에 대한 형태의 이해가 떨어지는 거다. 시제 형태를 다시 외워라.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니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들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꼼꼼하게 외워야 돼. 0.1초 만에 떠올릴 정도로. 되냐? 근데 이게 똑같은 명령이거든? 다시 if부터. 만약에 너가 똑같은 명령을 상상을 한다면 너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래. 근데 이게 어떠한 명령이야? 만들어지는 명령이죠. 누구에 의해서 되는 명령이야 근데? 교육받는. 교육받는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게? 관리자에게. 일단은 순서 배열부터 본다면 이 가장 큰 힌트는 뭐가 돼? A에서는? this죠. 그 다음에 the same command도 1번 형광펜으로 답의 힌트가 될 수 있죠. 여기서 문맥상 this가 함축하는 건 뭘까? 그쵸? B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지위의 차이. 그쵸? the same command라는 건 뭐야? 같은 명령. B에서 나온 역시나 the simple command 얘기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좀 어때 보여? appears, occurred 이상하고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관계를 위반하기 때문이죠. 관리자와 훈련을 받는 사람 사이에. 되냐? 그럼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될 것 같은 거는 몇 번이야? C번이죠 일단. 그러니까 A 1번까지 선택지 1번까지 지워지고 C 다음에 뭐가 나오면 될 것 같아? B죠 B. 그럼 우리가 지금 답의 힌트로 고를 수 있는 게 뭐냐? C랑 B가 왜 한 세트야? 테스트 다음에 얼스도 컨텐츠. 그쵸? 여기에서 B에서 이시리칭하는 게 이제 뭔지 알 수 있어? This simple message인 거 알 수 있죠? C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되냐? 그 다음에 B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지위의 차이라는 게 A의 this인 걸 알면은 힌트 순서가 C, B, A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봐봐.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봐. C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간단한 메시지가 컨텐츠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 따라왔어? B번에 그것은 또한 관계 메시지를 포함한다. 지금 맥락 보여? C에서 밑에서 두 번째를 컨텐츠 메시지 포함한다. B번에 또한 관계 메시지를 포함한다. 추가돼서. 이시칭하는 거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었던 디스심플 메시지였다. 글의 흐름이 있는 거야. 얼소가 추가나 첨가의 의미가 있다는. 뭔 말인지 하고 있냐? 그래서 답이 5번으로 가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실제로 읽을 수 있어야지 외워지거든? 지위나 신분 어떻게 읽어? 얘 어떻게 읽어? 스테이터스라고 읽는다? 그럼 얘는 뭔지 알아? 어떻게 읽는지 알아? 스태츄죠? 얘는 뜻이 뭐야? 그쵸? 석상이나 동상? 스테이터스는 지위나 신분? 못 읽으면 안 외워진다? 그냥 단어장 할 때도 꼭 듣기를 들어야 돼. QR코드 찍어서. 얘는 어떻게 읽는지 알겠어? 스태츄? 읽고 어떻게 읽는지 알겠네. 신장. 사람의 키. 스태츄. 스태튜트라는 뜻도 있거든. 얘 규범이라는 뜻이야. 규범. 법규나 규칙. 이 두 개는 한 고3 때나 나올 만한 단어긴 하거든. 근데 이 두 개는 꼭 헷갈리지 말고 가져가세요. 스테이터스, 스태츄.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외우면 좀 쉽거든. 더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써야 되는 더 스태츄 오브 리버티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야. 이거를 외우면 조금 아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스태츄가 동상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안 헷갈릴 자신 있죠? 응? 그 다음에 오답률 4위 34번. 얘를 답의 힌트를 얻는 거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긴 했는데 그럼 34번에 그 빈칸부터 한번 보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저스트 따라왔냐? 마치 전문 엔지니어처럼. 근데 어떠한 전문 엔지니어야? 보일러를 태핑? 두드리는 전문 엔지니어처럼. 그러니까 얘는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죠. 효과적인 변화라는 건 선택지 2번이죠. 타임 컨수밍이 뜻이 뭐래? 선택지 2번에 시간 소모적인, 시간이 많이 드는 거잖아. 시간 소모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그쵸? 종종 단순한 질문이랍니다. 어떠한? 정확히 where부터 탭까지 네모가로 어디를 쳐야 되는지를 아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래. 여기서 이시리칭하는 게 뭘까? 그쵸? 효과적인 변화라는 게 단순한 그냥 질문일 뿐이라는 거다. 어디를 쳐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드는, 효과적으로 변화된다는 게. 이거를 어디에서 유추하면 될까? 위에서 몇 번째 줄? 얘 일단은 빈칸은 일반적인 진술이냐 구체적인 진술이냐? 일반적인 진술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이거 전까지는 다 구체적인 진술이잖아 사실. 그 구체적인 진술 어디에서 효과적인 변화가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유추할 수 있어. 그쵸? 엔지니어가 도착하죠. 그 다음에 가벼운 두드림을 주잖아. 하나에 그 보일러의 한쪽에. 그리고 그것이 springs to life, 직역하면은 튀어오르는 거죠. 생명으로. 즉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하잖아. 이거 보면은 시간 많이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진술을 일반적인 진술을 선택지 2번에 넣으면 되는 거다. 되냐? 선택지 1번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효과적인 변화라는 것은 경쟁이 필요하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엔지니어가 경쟁하는 내용 안 나오죠. 3번 효과적인 변화는 장비의 발달을 요구해? 장비 썼어? 4번 효과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이거는 본문이랑 틀리죠.
어디를 보고 틀린다는 걸 알 수 있어? 더 years of experience. 그쵸? 거기죠. 지금 못 찾는 애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딘지 알려줘야겠다. 그 빈칸에서 몇 줄 위로 올라가면 돼? 네 줄. 일단 3줄. 되냐? 우리 거기부터 한번 볼까? 진짜 찾았어? 그 빈칸에서 위로 4줄 올라가면 D 엔지니어를 찾았냐? 엔지니어가 설명하죠. 그 남자가 시간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고. 그가 들었던 보일러를 치는데 어디에 돈을 지불하는 거야? 수년에. 경험이라는 수년에. 근데 이 경험이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 정확히 어디를 치는지 아는 것과 관련된 수년에, 그쵸? 돈을 지불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거 4번은 본문이랑 내용이 반대네. 즉 효과적인 변화라는 것은 이전의 경험을 필요로 하네.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네. 되냐? 뭔 말인지 이해하죠? 뭔 말인지 이해하니? 왜냐면은 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선택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 그게 또 오답의 큰 문제야. 그러니까 선택지 4번이 답이 되려면은 뭐를 빼면은 답이 될 수 있냐? 그나마 뭐만 빼면 돼? 난만 빼면은 이게 답이야. 거의 답이랑 비슷해. 되냐? 5번 효과적인 변화는 종종 발생을 한다. 행운의 결과로 발생을 해? 아니죠. 정확히 알았잖아. 어디를 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5번 오답률 40번 40번 질문을 같이 한번 보면은 선택지 A에서 promote는 뜻이 뭐야? 촉진시키다죠.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니네가 썼던 거 단어 뭐 있어? affect랑 influence랑. 윤서는 뭐 썼냐? 못 썼어 니. 영향을 미치다 해. 아까 단어 시험 볼 때 influence 썼어? 그쵸? affect, influence. 그 다음 minimize는 뜻이 뭐야? 최소화하다죠? 선택지 1번의 flexible은 유연한. 사람이 좀 성격이 융통성이 있는. 몸이 유연한 거고 성격은 융통성이 있는 거고. automatic은 자동의 무의식적인. inconsistent는 일관성이 없는 거.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obvious는 무슨 뜻이야? 분명한, 명백한. rapid는 빠른. 그리고 그 요약문을 그런 것도 다 구조 파악을 해와야 돼. 주어가 뭐야? 그쵸? 얘 동명사 주어다. experiencing. 그러니까 지금 A는 무슨 자리인 거야? 문장의 구성 성분사? 동사 자리인 거다. 신체적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이 무조건 내가 선택지 1번 넣어서 그냥 문장 완성시키고 읽으라고 했다. 대인관계의 따뜻함을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면 대인관계의 따뜻함 또한 촉진이 되나 봐. 그리고 그것은 발생을 한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좀 유연한 방식으로? 같이 한번 볼까? 나 거기부터 읽었고 사실 나는 이거 첫 번째부터 읽지 않거든? 항상 중간부터 읽어. These findings 보여? 이러한 findings는 뜻 뭔지 알아? 결과. 그치? 연구 결과라는 건 설명을 한답니다. 리얼? 거의 겨우 단순한 접촉의 경험 있죠. 신체적 따뜻함의 단순한 접촉 경험이라는 게 활성화시키는 거죠. 대인관계의 따뜻함의 느낌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프로모트를. 그 액티베이트랑 동의어잖아. 프로모트랑. 그러니까 거기에 1번 형광펜 치고 A라고까지 적으면 된다. 더욱이 이러한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증가된 활성화 있죠. 대인관계의 따뜻함의 느낌이라는.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어디에? 판단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unintentional?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니까 B에 대한 힌트를 거기에서 unintentional이랑 같은 맥락으로 쓰인 게 뭔 거야? automatic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한 감정 있죠.
얘들아 이거 구조 파악 제대로 했니? 밑에서 네 번째 줄에 search feelings의 동사는 뭐야? last다? last 동사? 동사 뜻으로 뭔데? 지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and, have까지 search feelings에 걸리는 동사다. 이게 어떠한 감정이야? 그러한 감정이라는 게. 한 맥락에서 활성. 앞문장에서 유추해야죠. 그쵸? 어떠한 맥락에서 활성화된 그러한 감정이라는 게 어떠한 감정이냐? Interpersonal words. 그쵸? 그러니까 따뜻한 감정. 대인관계에 따뜻한 감정 있죠. 근데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활성화됐던 거거든? 이게 지속이 되는 거죠. 한동안. 그러니까 그러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판단과 행동에. 나중 맥락에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사람이 인지하지도 않은 채로 마지막에 without the person's awareness 이 부분도 선택지 2번의 B의 힌트가 될 수 있다. without부터 awareness까지 1번 형광펜 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사례가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 사례는 어떠한 사례 나오냐? 뜨거운 커피. 그쵸? 뜨거운 커피 들고 있죠. 그거 하나 나오나? 아니요. 핫팩. 핫팩도 있네. 어딘지 알죠? 뜨거운 커피나 핫팩을 들고 있는 경우에 한 경우에 그걸 들고 있잖아. 그럼 그 순간에만 따뜻해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그 사람한테 따뜻한 감정을 못 느낀대? 그게 아니라 얼마 정도는 지속된다는 거야. 몸이 따뜻해지면. 뭔 말인지 이해되냐? 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따뜻한 핫팩이나 혹은 커피 들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좀 더 따뜻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잖아. 이게 실험이. 내 몸이 따뜻하면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게 계속 시간이 일정 동안 유지된다는 거야. 몸이 따뜻해 있는 동안. 그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Such feelings last for a while이 얘기하는 게. 그 몸이 따뜻하면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평가하는 게 좀 일정 기간 지속이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되니?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뭐 해오라고 했지? 32분. 32분. 너 안 잤어, 윤석? 안 잤냐고. 근데 왜 이렇게 졸려? 원래 수업 시간에 잘 조니? 어? 아니 원래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쭉? 중학교 때 왜 그런 거 같아? 그냥 한 6시쯤 되면 저희 약간 기면증처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아? 일어나면 돼. 너 자신을 믿지 마. 깰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일어나.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게 특히 너네 청소년기고 이제 성장기라서 되게 많이 피곤해하거든. 애들이 졸려하고. 그냥 일어나. 방법이 없어. 특히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더럽게 놀아.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야. 야자도 안 해보고 공부도 조금 하다가 이제 패턴이 바뀌니까 1학년 때 되게 힘들어하거든 애들이. 어? 잘 먹고 잘 자고 졸리면 그냥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되냐?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좋은 매니저가 어떻다는 거야? 32번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좋은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나 공감해. 난 이거 공감 되게 많이 됐거든. 너네 직원인 거 6명 직원이 있어. 근데 내가 그랬어. 예를 들어 이게 공장이야. 인형을 100개 만들어야 돼. 하루 일주일 내에 각 한 명당. 근데 아주 제각각인 거야. 한 명은 하루에 뭐 15개씩 꾸준히 만드는데 어떤 애는 하루에 막 2-3개 만들고. 그러면 어때? 보는 매니저가? 일주일 후에는 100개를 각자 만들어내야 되거든. 지금 나비 피해야 된다고. 불안하잖아. 근데 내가 불안하다고 막 가가지고 응서야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오늘 2개밖에 못 만들었어. 이런데? 아니라는 거야. 뭐만 하면은 직원이?
뭐만 하면은 그냥 내비두는 거야. 완성만. 완성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일주일 후에 100개만. 어떻게 일을 하든. 그 일하는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다. 32번은. 뭔 말인지 돼? 선택지는 해석이 되니? 엔드 리절트는 뜻이 뭐야? 마지막 결과. 그죠? 최종 결과다. 엔드 게임 아니다. 엔드 게임. 최종 결과. welfare policy는 복지 정책. 이거 다 알아야 되는 단어다. 너무 중요해. welfare 복지. 3번에 uniform은 형용사로 획일적인 procedure. 그쵸? 절차. procedure 절차. procedure. process proceed. 처리하다의 명사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proceed의 proceed. 내 스펠링에 자신이 없다. 얘가 아마 처리하다라는 동사일걸? processed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공식품일 거야. 처리된 식품에서 인공식품. 스펠링이 자신이 없다.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선택지 4번은 informal atmosphere 하면은 공식적이지 않아. 그쵸, 공식적이지 않은 건 좀 편안한 거죠. 편안한 분위기, atmosphere. employees personality는 직원의 성격이죠. 되냐? 어디에서 최종 결과만 빈칸 한번 보자. 대신에 그들은 최종 결과에 집중을 한대. 여기에서 문맥상 대신에는 뭐를 함축하냐? 대신에 과정에 집중하지 않는 대신. 근데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항상. 그쵸? 어떻게 앞문장 한번 봐봐. 데이부터 보여? 여기서 데이는 일단 누구야? 매니저. 좋은 매니저는 알고 있죠. 어떠한 두 사람도 그쵸?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이게 뭔 말인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어때? 두렵다고 느끼지 않죠. 만약에 그들이 좋은 매니저가 한 직원이 going over 시작하는 걸 본다고 해도 업무를 다르게 than another 뒤에는 employee 다른 직원보다 뭔 말인지 돼?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 그들은 최종 결과에 집중을 한다. 이 대신에 감축하는 건 뭐야?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에 그쵸? 그 직원이 시작하는 게 다르다고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에 그들은 최종 결과에 집중을 한다. 되냐? 데이는 굿 매니저스네. 만약에 그 직업이라는 게 성공적으로만 되어진다면 일이라는 게 as long as도 얘 부사절 접속사다. 세모가로 열어라. 그 organization까지 뭐하는 한 사람이 일만 하는 한 방식으로 조직에서 받아들여질 방식으로 일만 하는 한 then 그 동그란 괄호 넘어가서 그러면 그건 괜찮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밑줄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뭐야? 그들은 최종 결과에 집중을 한다. 그 if부터 organization까지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네. 첫 번째로는 일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야? 그 방식이 조직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방식이어야 되네. 그러면 그냥 괜찮다는 거야. 되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이 if on 그 받아들여질 만한 최종 결과라는 게 달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매니저는 어떻게 하겠어?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논의하죠. 누구와? 직원과. 그리고 뭐해? analyze 분석함으로써 상황을. 그래서 뭐해? 찾아내는 거죠. 어떠한 훈련이나 추가적인 스킬을 맛부터 끝까지 네모가로다. 그러니까 그 네모가로 안에서 주어는 뭐야? 트레이닝 에디셔널 스킬. 그냥 that person이 주어야. 이게 좀 헷갈리죠? that person이 주어다. that 그 사람이
어떠한 훈련과 추가적인 스킬이 필요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의문사 주어 동사로. 이 해석돼 그러면? 어떠한 훈련과 추가적인 스킬을 그 사람이 필요할지를 찾아내는 거죠. 논의하고 분석해서. 그쵸? 근데 뭐 하는데 필요한 훈련이랑 추가적인 스킬이냐? 성공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미래. 뭔 말인지 이해돼? 되니? 또 다른 거 질문 있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질문 없는 사람은 그거 해라. 단어 마무리해라. 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모른다고 넘어가지 말고. 할 거 없는 사람은 질문 한번 읽어봐. 이해했는지. 적었던 단어 확인하고.